아우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메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의 메카가 된 비결이 어떤 정신적인 거에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대학은 그 학훈이 손과 머리로 무에서 유로라는 창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그 이 창의 정신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창업 지도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일찍이 다른 대학들이 신경 안 쓸 때 저희는 한 10년 전서부터 어, 중소벤처기업부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죠. 거기서 창업사관학부를 지정받아가지고 10년 전서부터 우리가 창업 교육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 전문대학에 유일하게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작년에 연간 23억씩 3년간 받는 큰 사업을 전문대학에 유일하게 저희 대학이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많은 성과를 뭐 냈죠. 뭐 150개 정도 이상 회사를 이제 보육을 했었고, 그 성과가 좋다 보니까 작년에도 아주 쾌거를 이룬 거는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캠퍼스 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종합형이라고 해서 20억씩 4년간 80억을 지원하는 큰 사업인데, 거기에 종합형 7개 대학을 뽑았습니다. 7개 대학 뽑았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뭐 명문대학도 다 뽑히고 전문대학에서 유일하게 저희 대학이 뽑혀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인정한 창업 명문대학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었죠. 그래서 벌써 작년 1년 동안 한 43억 정도의 돈을 창업 교육에만 썼습니다. 창업 지원에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세요? 많이 바쁘세요?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뭐, 전 6시에 일어나서요. 네. 그래서 아침에 1시간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출근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학생들도 많이 좋아. 그럼요. 아, 그전에는 네. 우리 전문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잘해가지고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인데, 그 친구가 회사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교수님, 정말 제가 그 억울해서 안 되겠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기를 들어본 즉슨 자기가 열심히 성과를 내도 전문대학 출신이고 뭐 그러니까 진급도 적게 안 되고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런 걸 자기는 견디기가 어려워서 편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아주 좋은 대학에 편입을 했습니다. 3학년으로. 그래서 잘 됐는 줄 알았는데 6개월 지나고서 여름방학 때가 됐는데 이제 기말고사 볼 때쯤 됐는데 원서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마치 와서 저한테 우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본 즉슨 토목에서 말하면 유체역학을 공부하는 원서인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우선 1, 2학년 때 그 뭐 공업수학이라고 하는 고등수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잘해서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1, 2학년 과정은 실무 중심의 교육을 열심히 받은 학생인데 그거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보고서 우리 전문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일반대학에 편입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1, 2학년 때 가르쳤던 교육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학사과정 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된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결심을 해서 밖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국은 잘 통과시켜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해에 한 2만 명 이상씩 학생들이 전문대학에서 학사를 받고 나가게 돼서 그것을 저희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뜻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대학교 네. 1학년 때 이제 그 뭐 타대학하고 같이 이제 그 MT를 갔었는데 제가 여학생인 줄 알고 여학생 방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코믹한 일이 있었는데 제 이름은 그 여자가 돌림자예요. 그 윤여 저 돌림자 마지막 한 글자가 소나무 송자인데 저희 그 외조부님께서 그 지어주신 이름인데 우리가 십장생의 소나무, 그래서 항상 한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기상을 가지고 살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지어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인덕대학교 안에 다양한 학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인기학과라던가 유망학과라던가 신설학과 이런 학과들 중에서 총장님이 좀 말씀하고 싶은 학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학과신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가지고서 그 가장 그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잘 노는 직업, 음, 재밌는 일을 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과거의 전문대학은 노동의 가치를 두고 일하는 쪽의 직업을 가지고 와서 생산성을 갖추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었죠. 음, 그래서 우리 전문대학은 특히 이제 기능 인력 양성, 뭐 기술보다도 음, 지금 뭐 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 다 나오고 하니까 음, 그런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음, 근데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사는 노동의 일보다는 즐겁게 일하고 재밌게 사는 일의 직업이 더 각광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해서 작년에 그래서 그런 쪽의 분야를 많이 우리가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저희 대학의 장점은 연예 방송연예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ICT 계열 정보통신기술 학과도 있고 그다음에 또 디자인 학과도 있고 또 업계열 학과가 있는데 이걸 묶어서 따져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방송 문화 ICT를 연계한 그런 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음. 이런 쪽이 상당히 앞으로 그런 기술 인력이 많이 필요도 할 거고 해서 그쪽에 특화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몇남 몇 녀 중에 몇째신지 궁금해요. 저는 외아들입니다. 아, 네, 예, 외아들이세요? 네. 오, 어떻게 하여튼 흔치 않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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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아들이시구나. 아, 대학에 여러 가지 사안이 네. 있잖아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때 최종 결정권자로서 그 리더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사명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을 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 가본 미래를 우리 구성원들이 갈 수 있게끔 음, 같이 동렬해서 가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좀 젊은 생각을 가지려고 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살아가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굵직굵직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총장님 키가 몇이세요? 78입니다. 아, 그 당시 연령대에서는 되게 근데 큰 큰 키에 맨 편이시죠. 뒤에 앉아서 네. 앞자리에 앉는 게 소원이었었습니다. 아, 선생님들하고 가까이 앉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맨 뒤에만 항상 60명 중에서 한 55번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55번 네. 정도? 그러니까 인덕대학교가 뭐 봉사정신이나 창조정신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우리 대학이 인덕대학교라고 하는 게그 설립자 박인덕 여사님의 이제 그 함자를 따서 그 인덕대학교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인덕 선생님은 굉장한 크리스찬인으로서 그 평생을 이제 기독교인으로 사셨는데 음, 유광순 여사의 은사이십니다. 그 3.1운동의 아, 아이콘인 그래서 이화학당 재학 시절에 이제 박인덕 선생님이 교사였었죠. 그래서 이제 3.1 만세운동을 같이 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도 같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세운 학교인데 제가 그 인덕대학에 와서 이제 그 우리 대학의 그 참 설립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바쳐 남을 섬기자라는 그런 설립 정신을 통해서 참 좋은 대학에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특별히 교육자니까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제 나름대로는 우리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자로서 한 40년째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신 거예요? 네. 아, 다 장로. 그렇구나.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의 사회는 학벌 중심 사회가 아니라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학생들은 평생 동안 5개, 6개 직업을 가져야 평생을 마감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다양한 이제 직업의 세계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에서 많이 가는 것보다는 대기업에서 많이 뽑는 것보다는 자기들 2, 3인이 모여서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것이 앞으로 보편화될 거로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든 학생들한테 전교생들한테 그 창업 교육을 의무적으로 다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창업 동아리를 만들게 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또 아울러 교수님들도 창업하고 하시고 싶은 교수님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창업을 기업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수 창업, 그다음 학생 창업, 그다음에 또 일반인 창업 여기 셋이 모여서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꿈은 우리 대학 바깥에 주민들이 봤을 때 인덕대학교와 학교야 회사야 뭐 이제 이런 갸우뚱갸우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우리 대학 안에 많은 이제 회사가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산업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총장님께서 이제 인덕대학교 총장이면서 서울지역 총장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고 네. 일반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역할도 힘겨워하고 좀 그런 다양한 역할을 무리 없이 잘 이끄시는 비결은 뭐 특별한 비결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열심히 하면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게 돼 있고 하나를 열심히 안 하면 다른 것도 열심히 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렇게 그거를 부담을 느끼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건 없이 주어진 사명이니까 열심히 맡겨진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20대 때 가르쳤던 제자들의 모습과 네. 지금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학생들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있나요? 어떠세요? 굳이 뭐 차이를 얘기한다면 옛날에 우리 학생들은 제도권 속에서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 틀 속에서 쭉 이렇게 잘 순종하고 따르고 했는데 요즘의 학생들은 전부 다 개성이 강해가지고 그런 하나의 틀로서 학생들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공도 한 학과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융합 전공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요즘에 그 학생들은 이제 그런 어떤 아주 다양한 요구와 자기 의사 표현을 또 정확하게 하고 어떤 남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하는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적응해 나가는 저는 오히려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학생들이 뭐 창의적이면서 자기도 행복을 느끼니까 재미없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요구를 잘 찾아서 오히려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어려워지겠죠.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학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제 너무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좁은 길로 가라.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오히려 그런 길이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보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여튼 학생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